일단 그 구청이 이게 불법 증축된 사실을 알게 되고, 네, 그다음에 그게 건축물 대장에 올라가고, 네, 올라가게 되면은 대수선 진행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 네, 그거는 뭐 맞는 것 같잖아요. 네, 네, 그죠? 거기는 뭐 그게 문제가 있습니까라고 하면은 문제가 없어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남아 있는 거는, 그러면 아 이걸 불법 증축된 부분을 뭔가 해결해야겠네. 그렇죠. 그죠? 네, 그러면 근데 세입자가 있으니까 어떡하나? 이 문제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럼 세입자 형의를 구해야 되죠, 뭐. 아, 양해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어떻게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 건가요? 그 세입자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뭐라 돼 있는데요? 그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런 내용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그 임대차도 승계받은 거예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전 소유자가 뭐 아무 생각 없이 한 거죠, 뭐. 그게 건물이 불법 건축물이면 네, 그거를 보통 제대로 임대차 계약을 하려면 네, 임차인과의 관계에서 네, 제대로 하려 그러면은 현재 이 불법 상태다. 그러니까 그걸 양해하고 임대차하고, 네. 만약에 그게 그걸로 인해서 뭐 이게 건물을 시정해야 된다거나 하게 되면 그거는 세입자가 다 양해를 한다. 그런 부분을 단서를 깔고 들어와야 되죠. 근데 이제 그거 그런 계약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없이 이제 들어왔으면 논란이 생기는 거죠, 이제. 세입자는 몰랐다 그럴 테고요. 그러니까요, 세입자는 지금 현재 오늘 몰랐다고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세입자는 당연히 몰랐다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모르죠, 이제. 근데 이제 세입자가 알았을 가능성도 있어요. 네, 그게 이제 뭐 그 세입자가 들어와서 뭔가 공사하고 뜯어내면서 그 업자들 들어오지 네, 네,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서 그걸 본단 네. 말이에요. 아, 그러면 이것도 세입자하고의 그 사안인가요? 협의 사항인가? 그렇죠, 뭐 그렇게 되죠. 그러면 만일에 세입자가 못한다 그러면은 건축주 입장에서는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네요. 대수공사를 할 수 있나요, 세입자를 그대로 두고는? 근데 이제 대수공사를 세입자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하려고 세입자 그랬어요? 있는 상태에서 이제 그 세입자는 뭐 어차피 1, 2층만 세입이니까 아, 공사하는 거는 3, 4층을 공사를 하는 3, 구조이거든요. 4층만. 네. 근데 이제 1층에서 이제 불법 건축물이 1층에 있으니까, 불법이 네. 있으니까. 1층에 있는 세입자가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으니 아, 이걸 완전 해소를 시키지 않으면은 어, 3, 4층 공사를 못 한다. 그래요. 네. 그래서 구청에서 이제 세입자 동의를 지금 하려는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나오니까 그래요. 세입자가 지금 점유하는 네, 부분이라면, 점유되어 있는 그거는 부분이죠. 뭐, 저기, 세입자 뭐 허락 안 받거나 네. 또는 판결을 안 받고는 네. 공사 진행이 힘들죠. 그 판결은 그게 어떻게 임대차 계약서는 어떻게 돼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그런 항목이 전혀 없어요. 뜯어보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세입자가 지금 불법 공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입자는 기존에 있던 임차인 걸 네, 그냥 그대로 자기는 명도 받아서 쓴다. 네. 그러면 이제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 그러면 우리 물건을 판 사람한테 매도인한테 얘기를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현재 어쨌든 세입자의 뭔가 지금 영업하는 부분을 침범해야 되는 또는 네, 네, 네. 관습을 해야 되는 네, 그런 네, 부분이 맞아요. 있어서 네. 그 사람을 다스리려 그러면은 종전 매도인하고의 통화를 이제 연락을 통해서 네. 도대체 임대차 계약할 때 그런 부분이 언급됐는지 그런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거든요. 아, 근데 이제 임대차 계약서 그럼 내용에는 전혀 그런 그 게 사람을, 없는데. 아니, 그 사람 설득 어떻게 하냐? 결국은 이제 나중에 하자 담보 책임 이런 걸로 해서 지금 설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소송하겠다, 당신한테. 이렇게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사람도 사실은 이제 잔금 다 받고 등기까지 넘겨줬으면 자기는 웬만하면 손 떼려고 네, 그러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끄집어내가지고 뭔가 협조를 해주려 그러면은, 협조 안 해주게 되면 우리는 뭐 그냥 소송 들어갈 수밖에 없다, 당신 상대로. 그렇게 부담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낮은 건물주 앞에. 예, 정금물주한테. 네. 그러면은 쉽게 얘기해서 임차인과의 협의가 원만하게 잠깐만, 이루어지지. 그리고 네, 조금만 더. 네. 그럼 왜 우리는 몰랐어요, 그걸? 그게 하, 확인하기 힘든 부분이에요. 어, 그러니까 말이에요. 우리는 저기 그런 비즈니스를 하는 데 아니에요, 회사가. 하는 데가 맞는데, 예, 저희가 이제 하는 데가 맞는데, 어, 저희는 이제 그게 건물 외관상으로만 보면은 어, 이게 네모 반듯해요. 어.
그러니까 바깥쪽으로 뭐 돌출되어 있거나 그런 어, 부분이 아니고 건물 외관상으로 보면은 네모 반듯하게 되어 있거든요. 어, 그러니까 아 이게 처음에 이제 매입할 때는 아 이게 다 건물이구나. 어. 그러니까 이 건축물 대장에 나와 있는 부분을 보고 이제 대조를 보통 하지 않습니까? 아 저희 그냥 건축물 대장은 그 건축물 현황도를 봐야 되는데 예. 건축물 현황도를 보기에는 저희가 잘 안 보거든요. 아니 건축물 현황도가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보는 건축물 대장, 네. 표제부하고 이런 걸 하고는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황하고는. 보통 건축물 사이즈를 늘리는 게 사이즈를 건축물 대장에는 면적만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대장에는 면적만 나와 있으니까 어, 건물을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건물주가 이제 팔 때 안에 뭐 면적이라든지 음. 이런 거를 전혀 측정을 못하게 해요. 측정을 못하게 해요. 네네. 저는 이제 변호사적인 입장에서 사실은 그런 이제 우리가 아파트 같은 그런 물건이 아니라 규격화된 물건이 아니라 네, 그러면은 그렇죠. 그런 그 상가 건물 살려 건물이죠. 가지고 뭐 이렇게 뭐 우리가 그런 계획을 하고 있는 부셔야 되는 건물이면 상관없죠. 네, 근데 이제 그렇죠. 그걸 살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상황에서는 그게 불법 건축물인가 아닌가 하는 부분이 좀 중요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저는 건축사 대동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문가를. 음, 자문을 받아야 돼요. 그게. 변호사 자문도 좀 받아야 되고요. 저도 사실은 뭐 제가 건축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건축물 대장하고 현황하고 이렇게 봐서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그걸 하는 사람은 알거든요, 그걸. 사이즈가 크다든지 뭐 자기 나름대로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음, 아니 그냥 그 일반적으로 그냥 부동산에서 그냥 매매 계약서를 체결을 하다 보니까 그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따진 상. 그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네모 반듯하다 그랬는데 그게 바깥에서 줄자를 재가지고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제 그렇죠. 그래요. 건물의 사이즈란 게 뭐 보통은 이렇게 외벽 기준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뭔가 그게 뭐 줄자를 재가지고. 건축물 제정상으로는 그 뭐지? 건물 완전 중심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면적을 계산하니까 건물 외관은 또 그 중심선보다 조금 더 튀어나오고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도 중심선이라고 그래봐야 벽 두께의 중심선이잖아요. 거기를 또 이제 주차장 쪽은 완전 샷터가 내려져 가지고 있어가지고 어, 그 뒤로는 뭐 보지도 못하고 그냥 밖에서만 이렇게 그래도 이제 보고만 보통은 있는 뭐 거래 거라서 관행이 계약할 때는 딱 그렇게 안 보여줘도 계약하고 나서는 좀 보여주기도 하잖아요. 또 잔금 치르기 전에는 또 확인. 계약하고 나서도 뭐 그러니까 그렇구나. 하여튼 뭐 그렇게 압박을 해 나가야 되죠. 뭐. 아, 세입자는 뭐 보통 이런 기회 있으면 돈 많이 달라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네들 뭐 장사 뭐 공사비라든지 장사 못하는 영업 비용까지 다 이야기를 그러니까 하니까